네, 여러분 상하이 반갑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아니나 다를까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적대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오늘 2,223명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 이번 주 들어서 12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저 일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이 돌파를 한 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죠. 어떤 영향을 줍니까? 테마가 형성이 돼요. 테마. 그러니까 1999명하고요. 1999명은 일대까지는 시장에서 굳이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000명이 넘어가면 이건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동반이 되죠. 앞에 이자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심리적인 효과가 동반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힘을 많이 갖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백신 관련주, 그리고 언택트, 물류,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원격 의료나 이런 종류의 테마들, 이런 테마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이것도 이제 며칠 가지는 못하죠. 며칠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반면에 이런 테마들은 이제 급등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업로드 시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엮인 거예요. 일단 문제는 백신이잖아요. 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백신 접종률이 빨리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모더나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이 됐죠. 공급 차질이 발생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국산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 차질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 근데 백신을 어떻게든 이제 빨리 계속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수급 어려움을 겪을 거냐, 결국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국산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닥칠수록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백신은 안 들어오지, 돈을 준다 그래도 백신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이제 국내에서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은 있지. 이러면 국내에서 백신 만들겠다는 업체들은 어떻게든 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백신이 빨리 나오게끔, 정부에서 이제 오히려 똥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똥줄.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바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행을 타요. 시장에서 확 한번 바람이 불 때는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꺼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처져 있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1년 365일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엄청나게 좋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힘 빠지고, 또 이슈가 될 때는 또다시 엄청 좋고, 계속 이제 산을 만들어가면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바이오 섹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2,000명 돌파가 가지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는요, 결국엔 백신 관련주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나 물류, 택배 같은 거,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하여튼 언택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주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퉁퉁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이제 여건을 조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급등 나왔던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얘도 이제 보면은 상장 이후에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상장 이후에 계속 바닥권에서 박박히다가 한 방에 뛰쳐오르는 형태로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셀트리온 주주들은 죽겠다가만 하고 있었어요. 셀트리온 주가 너무 안 간다. 근데 오늘 고개를 바짝 드러났죠. 근데 요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온 거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 투여 대상을 전체 경증 환자로 확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세 이상, 한마디 12세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을 상대로 치료제로 사용해달라 라고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식약처 입장에서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뭐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신청하면은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바로바로 이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 지루하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세가 붙으면 한 방에 뛰쳐오른다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바이오니까. 바이오의 특징은 매일매일 주가가 5% 올랐니 5% 떨어졌니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결과적으로 한번 부각받기 시작하면 대번에 더블을 가는 애들이다.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의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7월달 말 7월 말까지는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가요? 라는 거죠. 아니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데 왜 얘는 계속 안 갑니까? 백신을 만든다는 게 갑자기 오늘 8월달 와가지고 백신 만든다고 이때 급등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백신은 이미 상장 전부터 임상에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장할 때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근데 백신은 계속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상도 잘 되고 있다 그러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가고 있다가 삼상 승인 따른 소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바이오는 지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지가 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ST팜을 어저께도 업로드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라고. ST팜이 실제로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같으면 그거는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더 사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왜?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후딱 팔고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누구는 몇 프로 올랐는데 ST팜 못 갑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엔 자기 순서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슈가 나와야지 올라가지. 어제는 SK바이오가 이슈가 있으니까 SK바이오는 올라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거의 전체 환자한테 다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소식에 올라가죠.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후보물질 있죠. mRNA 후보물질을 갖다가 실험실에서 이제 면역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끝나서 이제 임상 일상 들어간다. 드디어 이제 임상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또 그때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막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는.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슈가 나와줘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ST팜은 결과적으로는 올해 중에 임상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중에 임상이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라고 하면서 주가 날아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가면 팔던가 그러면 차라리 다른 걸로 매매를 하시던가. 그리고 매매하다가 뭐 나중에 다른 거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먼저 매매하고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러면 과감하게 파세요. 과감하게 파시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슈 나오기 전에만 들어오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기다리면 또 어차피 내려온다. 본격적으로 얘가 시동을 걸고 올라갈 만한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기다림의 과정이고요. 그 기다림의 과정이 끝나는 시점은 결국엔 기다리던 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바이오가 움직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숲을 봐야 된다고. 나무를 보지 말고 오늘 이 나무가 썩었니, 이 나무가 오늘 1cm 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림이 그 산이 벌거숭이가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산이 이제 풍성해지고 있는지 풀이 자라서 풍성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 단기적인 흐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내가 산 다음부터 주가는 30% 빠져가지고 손절을 했는데요. 그 1년 후에 보면은 그게 따블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 좋은 회사는 내용은 변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들고 있을 땐 마이너스 30% 떨어지냐고. 내가 파니까 왜 그 다음에 한참 후에 그 종목 어떻게 됐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니까 1년 후에 들어보니까 갑자기 2만원짜리 종목이 왜 10만원 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그냥 떨어지든 말든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5배 먹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루하루 매매해가지고 오늘 몇 프로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매매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보면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내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차트만 보고. 오늘 얘가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사실 뭐하러 어렵게 공부하고, 뭐하러 어렵게 시장의 이슈도 살펴보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사서 내일 먹으려고 그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들고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큰 수익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분석도 하고, 실적도 보고, 모멘텀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긴 관점에서 호흡을 좀 해보세요. 당장에 나는 오늘만 산다가 아니라 내일도 보면서 살면 좋은 결과도 있으실 겁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미연합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라.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대북주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취소가 되면 대북주는 조정 안 나오고 거기서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북 관련주는 조정세가 좀 나올 거예요. 조정세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붙을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북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를 하기에는 훈련이 너무 이제 앞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못하고 바로 그냥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북한 김영철 한미 엄청난 안보 위기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미사일 쏘겠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조만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분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북주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올랐는데 기대감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툭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의 여부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1, 2주간은 북한이랑 또다시 상당히 긴밀하게 또다시 이제 어떤 이제 훈풍이 불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죠.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훈풍이 걸리려면. 그러니까 대북주는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기다리면 내려올 것 같아. 9,000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10,000원 이하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아난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때문에 이제는 대북주는 당연히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냉전으로 다시 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유화책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한미연합훈련으로 다시 획 돌아선 거기 때문에 다시 슬슬 달래기 작전이 들어갑니다. 바로 달래기 작전이 들어가는 게 미국에서 직접 얘기를 해요. 미 국무부 한미연합훈련 방어적이다.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못을 박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한 반응을 묻자 특정하게 반응할 것은 없다.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하겠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 점을 지적했고 아주 중요한 점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이를 오래 지켜왔다. 우리는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살살 달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꼬를 트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은 사실 이제 욕먹고 퇴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본인 자체가 임기 첫 시작부터 이제 본인 임기 안에 가장 큰 주제가 결국에 이제 의제가 그거였어요. 남북 화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는 좀 성과를 맺고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대놓고 그냥 강짜만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게 너무 심각해 지금. 물 부족 사태, 식량 부족 사태,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이제 코로나까지 너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한 1, 2주 동안은 분위기가 상당히 악화가 됐다가 다시 좀 어느 선에선가 어떤 이슈로 터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슈론가 다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는 이제 한번 해먹고 여러분들 해먹었지만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먹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뭐 한 9월쯤에 한 1, 2주 있다 8월 말이나 9월쯤에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너무 빨리 접근하지 마십시오. 대북주도. 아 잠깐만 그리고 뭐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 혹시 김연경 팬 있으십니까? 김연경 선수 팬. 제가 김연경 선수 팬인데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독자들이 잼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잼잼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되게 잼잼이 우리 잼잼이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귀엽던데 한번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똘마니들 안녕? 뭐 똘마니들 반가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 대박이 괜찮다. 대박이. 대박이도 괜찮은데요? 우리 대박이님들 잘 계셨어요? 이런 거. 대박이님 괜찮다. 대박이님.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박이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박이님 내일 보죠. 우리 대박이님들 내일 봐요. 내일 장중 대응 같이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대박이님들 대바이 괜찮네. 네.